구치소 면회실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경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채는 수감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은 며칠 전 샤넬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이사회실을 활보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선재가 들어왔습니다. 경채 씨. 선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경채는 선재를 보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경채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경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왜 태경의 정체를 진작 밝히지 않았어? 왜 세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 몰랐어? 선재는 경채의 질책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채 씨. 그건. 선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경채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은 듣기 싫어. 경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우리가 진 거야. 경채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나는 여기 갇혀있고 서리는 대표이사가 됐어. 이게 말이 돼? 경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얼마나 계획했는데. 경채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어요. 다 무너졌어. 다 망했다고. 교도관이 면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교도관의 경고에 경채는 이를 악물고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선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채 씨.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고의 변호사예요. 보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석? 경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증거인멸, 위증교사, 명예훼손. 이런 혐의로 보석이 나올 것 같아? 경채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었어요. 난 이미 끝났어. 아니에요. 선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요. 선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카드? 경채가 선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카드? 경채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묻어났어요. 이미 다 졌잖아. 두식 회장의 유언장입니다. 선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치매 증세가 있었으니까요. 경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치매. 맞아. 경채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았어. 그렇다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선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선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경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서리가 받은 주식 30%도. 경채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무효가 됩니다. 선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분배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채 씨가 가장 큰 몫을 받게 되죠. 경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좋아. 당장 소송을 제기해. 경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선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려면 회장님이 정말로 치매였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 기록을 보면 경채는 선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의사소견서. 그거 만들면 돼. 경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돈을 줘서라도 의사를 매수해. 아버지가 치매였다는 소견서를 받아내라고. 선재는 경채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경채 씨.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선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의사 매수는 또 다른 범죄예요. 그래서 뭐? 경채가 선재를 노려봤습니다. 난 이미 범죄자야. 더 추가된다고 뭐가 달라져? 경채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가 섞여 있었어요. 중요한 건 서리한테 빼앗긴 걸 되찾는 거야. 경채는 면회실 유리를 쾅 치며 말했습니다. 듣기 좋게 말할 때 해. 경채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어요. 안 그러면 당신도 나랑 같이 끝장이야. 당신도 내 범죄에 공모했다는 거 잊지 마. 선재는 경채의 위협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협박입니까? 선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지. 경채가 비웃었어요. 두식 납치 때 당신도 개입했잖아. 증거도 다 있어. 내가 입 열면 당신도 감옥이야. 경채의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선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재의 목소리는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경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설이의 약점을 찾아. 뭐든 좋아. 그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면 말이야. 약점이라면. 선재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딸. 백미소가 있습니다. 선재의 말에 경채의 눈이 번뜩였어요. 백미소. 경채가 중얼거렸습니다. 4년 전 그 사건의 피해자. 경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설이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딸이지. 하지만 아이를 건드리는 건. 선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경채는 손을 흔들었어요. 직접 건드리라는 게 아니야. 경채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학교에 소문을 퍼뜨리는 거지. 미소 엄마가 가짜 신분으로 회사를 속였다는 것. 민강유통 회장과 불륜으로 결혼했다는 것. 그런 소문들 말이야. 그럼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겠네요. 선재가 경채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경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소가 고통받으면 설이는 무너질 거야. 그게 엄마의 약점이거든. 경채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설이. 내가 당한 고통을 너도 똑같이 당해봐. 경채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딸처럼 너의 딸도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선재는 경채의 광기 어린 표정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선재가 무겁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채가 선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버지를 만나봐. 경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원장을 철회하게 만들어.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러실까요? 선재가 회의적으로 물었어요. 회장님은 이미 경채 씨를. 선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전히 날 사랑하실 거야. 경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난 아버지의 딸이잖아. 경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선재는 경채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채가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두식은 이미 경채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경채는 일어서며 선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실망시키지 마. 경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경채의 위협이 선재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선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선재는 자문했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선재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경채의 명령대로 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경채가 입을 열면 자신도 끝이었거든요. 선재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할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먼저 선재는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백미소라는 학생 조사 좀 해주세요. 선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접촉해서 정보를 빼내세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사립탐정이 능숙하게 물었어요. 선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선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을 한 것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선재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피곤하고 지친 남자의 얼굴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선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선재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병원이었어요. 두식의 치매 소견서를 받아낼 의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편 구치소 안 경채는 독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경채는 이를 악물었어요. 서리. 백설이. 경채는 그 이름을 씹어 삼키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 빼앗아갔어. 경채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도, 회사도, 모든 걸. 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아. 경채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다시 빼앗아 올 거야. 경채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채는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수감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경채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곧 다시 일어설 거야. 경채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경채와 선재의 음모는 성공할까요? 서리의 딸 미소는 정말로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그리고 두식은 경채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까요? 복수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채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파트 2 태경의 정체 위기. 민강유통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수군거림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봤어? 오늘 아침 기사 말이야.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문태경 본부장이 사실은 복수자였대. 직원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묻어났습니다. 진짜? 그럼 우리 회사에 스파이가 있었다는 거야? 다른 직원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두 사람은 휴대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민강유통 본부장, 실은 25년 전 사고 피해자 아들. 복수 위에 잠입, 문태경의 진짜 정체는 민희성. 민두식 회장 노린 복수극. 기사 내용은 더 자세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태경의 과거가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사진, 미국 입양 기록,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의 행적까지. 모든 게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백설의 대표도 같은 목적이었다는 거 아니야? 한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그러게.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 다른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직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태경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태경을 보자마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태경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태경은 직원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귓가에는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저 사람이 복수자라니. 믿을 수가 없어. 무섭다. 복도를 걸으며 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태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어. 태경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본부장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사표 용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경의 부하 직원들이 제출한 것이었어요. 본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경은 그 사표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태경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그들을 배신했으니까. 태경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여러 명의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사업팀의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한 직원이 태경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를 이용하신 겁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직원이 말을 이었어요. 진심으로 본부장님을 따랐는데 알고 보니 복수를 위해 우리를 이용하신 거였어요? 직원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태경은 일어서서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태경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한 직원이 비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직원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때문에. 또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이제 온라인 사업팀 전체가 의심받고 있어요. 우리도 공모자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직원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무고한 직원들까지 힘들게 만든 것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경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한 직원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어요. 본부장님, 회사 그만두세요. 직원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할 수 없어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어요. 나가세요. 나가요. 직원들의 외침이 본부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경은 그 외침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 내가 떠나야 해. 태경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순 없어. 바로 그때 본부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리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다들 무슨 일입니까? 서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리를 보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표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문 본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왜요? 서리가 직원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문 본부장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서리의 질문에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사 안 보셨어요? 한 직원이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어요. 본부장님이 복수를 위해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래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일해요? 서리는 휴대폰 화면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요? 서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문 본부장이 회사 일을 소홀히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한테 잘못을 했습니까? 직원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한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루시아 정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여러분을 속였어요. 복수를 위해 이 회사에 들어왔고요. 서리의 고백에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대표님도? 한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복수자였어요. 서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서리가 직원들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회사 일을 제대로 했느냐는 거 아닙니까? 서리는 한 직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 대리님, 지난달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올랐죠?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45%요. 맞아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문 본부장님과 여러분이 함께 만든 성과예요. 서리는 다른 직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고객 만족도는요? 92%입니다.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치죠. 서리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그것도 문 본부장님의 리더십 덕분이에요. 서리는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 본부장님이 복수를 위해 왔든 어떤 이유로 왔든 서리가 태경을 바라봤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한 직원이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서리가 반문했어요. 면접 볼 때 진짜 솔직했나요? 이력서에 거짓말 하나도 안 섞었나요? 서리의 질문에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서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서리의 말에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 본부장님은 서리가 태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5년 동안 부모님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 아픔을 여러분이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서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서리의 말이 조금씩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서리가 계속 말했어요. 문 본부장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에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게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본부장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됐어요. 서리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문 본부장님을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함께 일해주세요. 서리의 부탁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한 직원이 태경에게 사과했어요. 저희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직원의 사과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경은 직원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태경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한테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태경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본부장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던 직원이 태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본부장님, 힘내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든 직원이 나가고 서리와 태경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래 씨. 태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회사를 떠나야 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했어요. 서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서리의 말에 태경도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언론은 계속 저를 공격할 거예요. 태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면 회사 이미지도 나빠지고. 걱정 마세요. 서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서리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태경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경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문태경 씨죠? 전화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간조선 기자입니다. 당신의 복수국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태경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기자가 급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거절하시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기자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더 나쁘게 쓰일 텐데요. 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협박입니까? 태경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죠. 기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안 그러면 기사 나갑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경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이 없네요. 태경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서리는 태경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서리의 말에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선재와 경채의 본격적인 공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파트 3연숙의 과거 회상. 연숙은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연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25년 전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오세야. 연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잘못 알고 있었어. 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연숙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호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웃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밝았습니다. 이 웃음을. 연숙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연숙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호세의 얼굴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어요. 연숙의 기억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여름날이었어요. 10살이었던 호세는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었죠. 하지만 호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호세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연숙에게 달려왔었어요. 작은 몸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호세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 연숙은 깜짝 놀라 호세를 안아주었어요. 호세는 연숙의 품에서 한참을 떨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서운 거 봤어. 호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차가 부딪혔어. 큰 트럭이 승용차를 밀었어. 연숙은 호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거니? 또 연숙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호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일부러였어, 엄마. 일부러 밀었어. 호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트럭 아저씨가 승용차를 따라가더니 갑자기 빨리 달려서 쾅 하고 밀었어. 연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호세야. 그럼 그건... 연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건 고의 사고란 말이니? 호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호세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트럭 아저씨가 차에서 내렸어. 그 아저씨 얼굴 봤니? 그 연숙이 호세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호세는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 검은 옷 입은 무서운 아저씨였어. 호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 아저씨가 돈다발을 세고 있었어. 웃으면서. 연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청부 살인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돈을 주고 사람을 죽인 것이었죠. 호세야, 그 차의 사람들은? 연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피가 많았어. 호세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어. 엄마, 무서워. 너무 무서워. 호세는 연숙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호세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검은 옷을 보면 공포에 떨었습니다. 트럭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굳어버렸죠. 연숙은 호세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이의 착각일 겁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말에 연숙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호세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에요. 그 연숙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사고 기록은 지워져 있었고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숙은 신문에서 기사를 보았습니다. 민기철 회장 부부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사고 날짜와 시간, 장소가 호세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연숙은 그제야 확신했어요. 호세가 목격한 것이 바로 민기철 회장 부부 살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 그 사고 기록을 은폐한 것이었습니다. 연숙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민두식 회장이 경쟁자를 제거했대. 민기철을 없애려고 사고를 꾸몄대. 그런 소문들이 제게에 돌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두식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민기철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사람이 바로 두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고 후 민강 유통이 급성장한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호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심해졌어요. 병원을 다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호세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죠. 엄마, 저 사람들이 날 찾으면 어떡해. 호세는 밤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검은 옷 아저씨가 날 죽이러 올 거야. 연숙은 호세를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호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20살이 되던 해 호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 기억이 날 죽이고 있어. 호세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연숙은 그날 이후 살아있는 시체가 되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것이 연숙을 25년간 지배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숙은 복수를 결심했어요. 두식을, 민강유통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말이죠. 호세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요. 서리를 만난 것도 그 복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서리도 민강유통에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연숙은 그녀와 손을 잡았어요. 함께라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연숙은 호텔방에서 사진을 꼭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세야. 엄마가 잘못 알고 있었어. 연숙의 목소리는 참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두식 회장이 아니었어. 진짜 범인은 오판술이었어. 연숙은 자신이 25년간 잘못된 사람을 원망했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두식에게 한 모든 일들이 경채를 부추긴 것도 서리를 배신한 것도 다 헛된 복수였던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연숙이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엄마가 엉뚱한 사람한테 복수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연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와인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한 모금 마시려던 연숙은 멈칫했습니다. 유리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거든요.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연숙이 중얼거렸어요. 25년을 허비한 거야. 연숙은 유리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바로 그때 호텔방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연숙은 눈물을 닦으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세요? 연숙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예요. 언니. 문 밖에서 서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서리가 연숙의 눈이 퉁퉁 부은 것을 보며 물었어요. 연숙은 고개를 저으며 서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리는 방 안에 깨진 유리잔을 보고 놀랐습니다. 언니, 다치신 거 아니에요? 서리가 다급하게 연숙을 살폈어요. 연숙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리야. 연숙이 서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나 진짜 최악의 엄마야. 연숙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서리가 연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연숙은 피했어요. 연숙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세가 사고를 목격했을 때 연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난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연숙은 그날의 일을 서리에게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연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호세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연숙이 25년간 품어왔던 원한.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난 연숙이 계속 말했어요. 그 원한을 엉뚱한 사람한테 풀려고 했어. 민두식 회장은 무고했는데. 연숙의 목소리는 후회로 떨렸습니다. 언니. 서리가 연숙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언니도 피해자예요. 서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호세를 잃은 그 아픔을 저도 조금은 알아요. 서리야. 연숙이 서리를 바라봤어요. 나 너한테 너무 미안해. 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날 배신하고 경채 편에 서고 난 정말 됐어요, 언니. 서리가 연숙을 꽉 안아주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언니도 엄마니까 이해해요. 서리의 말에 연숙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엄마였거든요.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복수에 집착했던 지난 날들. 서리야. 연숙이 서리에게서 떨어지며 말했어요.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연숙의 목소리는 방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5년간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새로 시작하세요, 언니. 서리가 연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함께 새롭게 시작해요. 이번엔 복수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요. 의미 있는 일. 연숙이 서리를 바라봤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호세 같은 아이들이. 서리가 말했어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언니의 경험과 재력으로.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연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네. 연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망이 섞였어요. 호세를 위해서, 호세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네, 언니. 서리가 연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게 진짜 호세를 위한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치유로. 서리의 말에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서리야. 연숙이 서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맸을 거야. 연숙의 목소리는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해시태그 파트 4 미소의 위협. 국제학교 교문 앞 백미소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오늘 점심 진짜 맛있었다. 친구 보람이 미소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미소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엄마가 도시락 싸주셨거든. 4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온 미소는 행복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미소야. 다른 친구가 미소를 불렀어요. 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친구의 초대에 미소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문 앞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미소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백미소잖아.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들었어? 저의 엄마가. 다른 학생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가짜 신분으로 큰 회사에 들어갔대.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소는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지? 미소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보람도 불안한 표우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보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 인터넷 기사 봤어? 보람의 질문에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기사? 보람은 휴대폰을 꺼내 미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민강유통 백설이 대표 가짜 신분으로 회장과 결혼, 복수를 위해 회사 잠입한 백설이. 딸은 국제학교 재학 중. 미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사에는 자신의 학교 이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백설의 민두식 회장의 재산 노리고 접근. 딸 교육비 위에 불륜 관계. 4년 전 폭행 사건도 미스터리. 진실은 무엇인가? 거짓말이야.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학생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의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한 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늙은 회장이랑 결혼했대. 미소야, 사실이야? 다른 학생이 미소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내 엄마가 정말 가짜 신분으로. 학생의 질문에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소가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미소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한 무리의 고학년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야, 백미소. 그중 한 명이 미소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내 엄마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 다 망쳤어. 뭐라고? 미소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학생은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난리 났어. 고학년 학생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 학교에 그런 집 애가 다닌다고. SNS에 다 퍼졌다고. 학생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소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휴대폰을 꺼내 자신을 찍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저건 증거 사진이야. 한 학생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보람이 미소 앞에 나서며 소리쳤어요. 미소는 아무 잘못 없어. 보람의 외침에 학생들이 잠시 조용해졌지만 곧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소야, 우리 가자. 보람이 미소의 손을 잡고 그곳을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가?
고학년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 엄마가 한 짓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데? 학생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우리 학교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른 학생이 소리쳤어요. 내 엄마가 사기꾼이면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학생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4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미소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학생들을 흩으며 소리쳤어요. 당장 교실로 들어가. 선생님의 호통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미소 양, 괜찮니? 선생님이 미소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미소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미소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교무실로 가자. 선생님이 미소를 데리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보람도 미소를 따라갔어요. 교무실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소 양.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내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단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미소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구나.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안타까웠어요. 학교 측에서도 곤란한 상황이란다. 학부모들한테서 항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 미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 학교 못 다니는 건가요? 미소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구나. 교장 선생님의 말은 미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소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보람이 옆에서 미소를 지켰어요. 미소야,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보람의 말에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소는 휴대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왜 안 받으시지? 미소는 불안해졌어요. 결국 서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소야? 서리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괜찮니?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엄마.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미소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겪은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미소야. 서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누가 뭐라고 했어? 서리의 질문에 미소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엄마 욕하고 저한테도 사진 찍고. 미소의 말에 서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저 학교 그만 다닐까요? 안 돼. 서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소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학교 계속 다녀야 해. 서리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미소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 미소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애들이 다 알았어요. 엄마가 가짜 이름으로 회사 다닌 거. 미소의 말에 서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결할게. 서리가 다짐하듯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줘. 곧 다 괜찮아질 거야. 서리의 말에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온 미소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는 생각했어요. 또 4년 전처럼 또 이렇게 되는 건가? 미소의 휴대폰에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SNS였어요. 학교 단체 채팅방에 자신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백미소 엄마 사기꾼, 저런 애랑 같은 학교 다니기 싫다. 전학 가면 안 되나? 미소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만 이런 일이? 미소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민강유통 대표실에서 서리는 책상에 쌓인 악성 댓글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리에게 보고했어요. 서리 씨,
미소양 학교 SNS에 악성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리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이에요. 서리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미소를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서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경체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면 선재일 수도 있고요. 태경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은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소가 또 고통받는 걸 난 견딜 수가 없어요. 태경은 서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피해는 시작됐다는 것을요. 미소가 또다시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경채와 선재의 계획이라는 것도요. 미소야. 서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서리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리는 두려웠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또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과연 서리는 미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경채와 선재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5두식의 건강 악화. 그날 밤 늦은 시간 민강유통 회장실에서 두식은 홀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두식은 눈을 비비며 다시 집중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거든요. 두식은 책상을 붙잡으며 신음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두식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무리를 한 것이었어요. 두식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쿵. 두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누구? 없소. 두식이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은 이미 다 퇴근한 후였거든요. 회장실에는 두식 혼자뿐이었어요. 두식은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가? 두식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채. 두식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렸을 때 자신을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경채의 모습이요. 세리야. 두식이 또 중얼거렸어요.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두식은 막내딸 세리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서리. 두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소. 네.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두식은 서리 덕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공 실장이 서류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회장님. 공 실장이 바닥에 쓰러진 두식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공 실장은 급히 두식에게 달려갔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공 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손을 뻗어 두식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은 너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공 실장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민강유통 본사 회장실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공 실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공 실장은 두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버티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간 두식을 모셔온 공 실장에게 두식은 단순한 상사 이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공 실장은 서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공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리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서리의 목소리도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실이요. 빨리 오세요. 공 실장의 외침에 서리는 급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조사가 두식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의식이 없고 맥박이 약합니다. 공 실장이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도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었어요. 공 실장의 말에 구조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구조사들이 두식을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연결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공 실장도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리도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경도 함께였어요. 회장님, 제발 무사하세요. 서리는 운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20분 후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두식을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어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공 실장을 막았습니다. 공 실장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손을 꽉 쥐고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제발. 회장님. 공 실장은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곧이어 서리와 태경이 도착했습니다. 공 실장님. 서리가 급히 달려와 물었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서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직 안에서 치료 중입니다. 공 실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고. 공 실장의 말에 서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응급실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응급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세리의 목소리였어요. 세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세리야. 서리가 세리를 안아주었어요. 아직 안에서 치료 중이야. 서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세리는 서리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세리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어요. 아버지, 제발. 세리는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섭과 자경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섭이 공 실장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공 실장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지섭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며칠 전에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경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무리를 하신 거예요? 자경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공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사 일이 걱정되셔서 야근을 하고 계셨습니다. 공 실장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의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모두가 일제히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서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두 번째 뇌졸중이 왔고 이번엔 뇌출혈까지 동반됐습니다. 뇌출혈이요? 지섭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도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서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의사의 말에 세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아버지. 세리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서리는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요. 서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경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태경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났어요. 겨우 화해했는데, 겨우 오해를 풀었는데, 공 실장은 복도 한쪽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회장님, 25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공 실장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어요. 지섭도 벽에 기대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지섭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잠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설혜 씨, 가보세요. 태경이 서리를 밀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가장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태경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안 두식은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링거. 두식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회장님. 서리가 두식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불렀어요. 회장님. 저예요. 서리예요. 서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히. 두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서리가 두식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회장님. 힘내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오. 두식이 가까스로 말했어요. 당신한테 집만 되는 것 같소. 두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서리의 목소리는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오. 두식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소를 지켜 주시오. 두식의 부탁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서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미소. 꼭 지킬게요. 그러니 회장님도 힘내세요. 서리의 간청에 두식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채를. 두식이 또 말했어요. 용서 해주시오. 저 딸을. 두식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회장님. 서리의 대답에 두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두식이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서리는 두식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꼭 살아나세요. 서리의 기도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두식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리는 두식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밤이었습니다.